네. 0이 아닌 두 실수 AB에 대해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서로 같은 사분면을 지날 때 보기에서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같은 함수를 고르시오. 정의역과 치역이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죠? 라는 거는 여기 생략되어 있는 말이 범위가 같다는 겁니다. x, y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정의역의 범위, 그 다음에 치역의 범위. 정의역이 x가 0보다 커 낫다면 치역도 0보다 커 낫다. 이렇게 범위가 같다는 뜻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위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두 그래프 다 무리함수인데 무리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시작점이라고 그랬죠. 근데 공통점은 이 그래프들의 시작점의 위치가 0,0이라는 거죠. 루트 1이 0이 될 때 그때 x값 그리고 그때 y값 0,0. 근데 0,0의 시작점이긴 한데 이제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인 b,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인 a, 루트 바깥에는 a, 루트 바깥에는 b. 결론 a, b의 부에 따라서 어느 쪽 어디로 가는지가 결정이 될 텐데 그럼 이건 따져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요? 총 4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a가 양수, b도 양수. 그렇다면 얘네 둘은 오른쪽 위로 가고 얘도 오른쪽 위로 가죠. 시작점을 기준으로 둘 다 오른쪽 위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그래프 두 개가 그려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지?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좀 더 위로 솟구치느냐 아니면 x축으로 붙어오느냐의 차이점이지 어쨌든 둘 다 같은 사분면을 지나가죠. 근데 그럼 조건을 만족하겠네요. 이거는 조건을 만족한다. 두 번째, a가 양수인데 b는 음수인 케이스. 그럼 얘는 a는 양수예요. 위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b는 음수예요. 왼쪽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왼쪽 위로 가는 무리함수 그래프. 얘는 a가 양수, 오른쪽 간다는 뜻이죠. b가 음수입니다. 아래로 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간다는 뜻이네요. 같은 사분면을 지나가지 않네요. 세 번째, a가 음수, b가 양수인 케이스. 얘는 아래로, b는 양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로. 얘는 a가 음수, 왼쪽, b가 양수, 위로, 왼쪽 위로. 네, 이렇게. 안 되겠죠? 같은 사분면이 아니네요. 마지막, 네 번째, a가 음수, b도 음수. 근데 결국은 A, B가 서로 맞바뀌었을 뿐이지 어쨌든 X 앞에 개수 음수, 루트 앞에 모두 음수니까 왼쪽 둘 다 아래로 가냐. 하나는 왼쪽 아래로, 나머지 하나도 왼쪽 아래로. 결론은 1번과 4번 케이스가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이죠. 둘 다 양수이거나 아니면 둘 다 음수. 근데 같은 부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A와 B는 같은 부호. 네. 기억. A와 B가 같은 부호라면 네. 이건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A와 B가 같은 부호라는 뜻은 이것도 그렇잖아요. 둘 다 A가 양수이거나 아니면 둘 다 음수이거나 이렇다는 뜻인데 같은 부호라는 뜻이니까 그럼 둘 다 양수일 때는 얘는 정역 범위가 X가 0보다 크나 같을 때 그리고 Y도 오른쪽 위로 가니까요. Y도 0보다 크나 같다. 그럼 이렇게 되면 정역과 치역의 범위가 같아지죠. 근데 둘 다 음수인 케이스는 이 케이스였잖아요. 얘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왼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라는 얘기죠. 그럼 왼쪽 아래로 가게 되면 x값이 0보다 작은데 y값도 0보다 작거나 같죠. 근데 기억은 맞습니다. 위인 경우나 아래인 경우나 둘 다 치역과 정역 범위가 일치한다라는 거죠. 여기는 a가 0보다 커 같아요. 그럼 x의 범위는 0보다 커 같죠. 근데 b가 0보다 커 같아. 근데 그 앞에 음수 붙었죠. 그럼 y의 범위는 반대로 0보다 작거나 같네요. 정역은 양수, 치역은 음수. 그러면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둘 다 음수인 경우는? 둘 다 음수라면 ax가 지금 a가 음이기 때문에 x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b가 음수면 이 앞에 음이 붙었으니까 루트 앞이 양이라는 뜻이죠. 루트 앞이 양이면 y값의 범위는 양수. 안 되겠네요. 네. 디귿. 둘 다 양수인 케이스. 그럼 x 앞에 범위 양수. 루트 앞에도 양수. 네, 정역 치역 같고요.
만약 둘 다 음수라면 여기는 음수, 음수를 곱하면 양수. 그럼 x의 범위 양수. 루트 앞의 범위 양수. 얘는 이 케이스나 이 케이스나 둘 다 네, 정의역과 지역이 일치합니다. 4번은 둘 다 양수. 양수에서 양수를 빼면 이게 근데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죠. 그치? 그 얘기는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둘 다 양수야? 그럼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음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루트 앞에 있는 부분은 무조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y의 범위가 항상 0보다 커 낫잖아요. 근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만약 양이라면 얘는 0보다 커나 같다가 성립할 텐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이 케이스가 돼서 음수가 되면 이건 반대로 x의 범위가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정의역치역이 일치하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의역치역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벌써 반대, 그러니까 반례가 되는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네, 리을은 답이 될 수 없겠죠. 항상 그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기역과 디귿만 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먹네 갑자기. 됐다 안 됐대. 자, 보기의 함수 중 그래프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이거는 평행이동이 되게 되면 보통은 x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평행이동에도 서로 만나겠죠. 뭐 예를 들어 y는 루트 2x가 있어요. 평행이동에서 얘랑 겹쳐지게 만들려면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시고 그러면 y 대신에 y 플러스 3이 들어가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뒤에 루트 안의 식도 이 2x 뒤에 어떤 상수가 따라붙거나 루트 뒤에도 어떤 상수가 따라붙을 수는 있는데 x의 개수만 똑같다면 평행이동했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포기해 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대칭이동해서 서로 같아진다는 뜻은 이건 x의 개수도 같아야 되지만 부호가 달라도 됩니다. 경우는 이 얘기를 이 두 개를 통틀어서 말해보면 x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x개수의 절대값이 같다. 부호가 좀 달라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이유가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내가 x축으로 대칭이동하시오. 그럼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죠? 이렇게.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니까. 따라서 y는 마이너스 루트 2x가 됩니다. 됐나요? x축으로 y축으로 대칭이동하라면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니까 y는 루트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루트 앞에 있는 부호나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에 지금은 부호가 반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만들어지려면 상수가 붙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뭐 루트 안에 상수 붙는 거나 루트 바깥에 상수 그 다음에 뭐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바뀌는 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뭐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x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게 포인트죠. 나머지는 크게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기역은 x개수의 절대값이 같습니까? 얘랑? 같네요.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1, 얘는 절대값 1 포개집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포개집니까? 그러면 잘 보시면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꼴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꼴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한 거죠? 원점 대칭 이동한 겁니다. 됐니? 기억은? 얘를 원점 대칭 이동. 니은은 좀 헷갈리는데 이거를 이렇게 루트를 하나로 모아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약분이 돼요. 그치? 뭐 하는 거죠? y 앞에 부가 마이너스가 바뀌었으니까 이건 x축 대칭 이동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 케이스죠. 루트 하나 모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 붙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음수 빼내면. 그럼 여기 x자리 대신에 x 마이너스가 들어왔으니까 뭐 한 겁니까?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맞니? 근데 얘는 이거 조심해야 된다. 3은 루트 9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걸 루트로 붙일 수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뭐가 붙나요? 9가 붙네요. x의 계수가 달라졌네요. x의 계수의 절대값의 크기가 달라졌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그린 것과 y는 루트 9x의 그래프를 그리면 y는 루트 x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면서 1,1을 지나가요. 1,1 이렇게. 근데 루트 9x는 원점을 지나갔는데 x에 1 집어넣으면 루트 9가 되니까 1,3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여기쯤을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 봐, 동률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일은 가능한 일이 아니. 자, 유리함수 그래프와 두 점근선의 유리함수 그래프의 두 점근선 방정식이 다음과 같답니다. 점근선 방정식 구하는 공식은 니은자 공식이었죠.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 분모가 0이 된 x값이 점근선의 x좌표. 그 다음에 x좌표에 있는 개수 이렇게 1분의 a.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렇다는 얘기는 저걸 모으게 되면 점근선의 교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구해졌네요. a 값은 2, b 값은 마이너스 3. 집어넣습니다. y는 루트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자, 남은 건 정의역에, 그러니까 치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의역이 중요하므로 루트 안에 들어있는 값이 0보다 커나 같을 때 정의역이 발생하죠. 그럼 x는 넘어가서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정의역 범위예요. 근데 그 안에 존재하는 정의역 범위 안에 속하는 정수값 중에 최대값 3분의 2면 0하고 1 사이에 있는 요 정도 있는 숫자죠.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 최대값은 0이 정답이겠네요.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유리함수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뭐 아무래도 좀 복합적인 문제니까 그냥 유리함수 하나, 무리함수 하나 이렇게 하나만 각각 내기는 좀 밍숭맹숭할 때 이렇게 이제 복합적인 문제를 내죠. 자, 봅시다. 근데 무리함수 가장 중요한 건 시작점. 여기 있네요. 시작점의 위치가 그리고 보니까 강의 봤나요? 네. 잘 알아들었어요? 네. 마이너스 4,3. 이 시작점을 찾는 방식은 루트 안이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b, 그때 y값 c. 따라서 b값은 3, b값 4, c값은 3. 그럼 식을 대략 집어넣어 보면 y는 a 루트 x 플러스 4 플러스 3. 자, a값 구하려면 점 하나 더 필요하죠? 여기 있네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a 플러스 3. 따라서 a값은 마이너스 2. 네, a값 마이너스 2. 자, 집어넣어서 이제 유리함수식을 완성하게 되면 y는 x 플러스 c, x 플러스 3분의 ax 마이너스 2x 플러스 b 이렇게.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니은자 공식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3, x 앞에는 개수 이렇게. 점근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니까 이거 다 는만 처리하면 되죠. x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 문제에서 그랬던 점근선의 방정식이 저렇게 나옵니다. 자, 무리함수 그래프가 2분의 1,0에서 x축과 만난다는 뜻은 저 무리함수의 x 절편값이죠. 결국은 이 무리함수가 얘를 지나가니까 대입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저 범위 안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이 1, 최소값이 m일 때 a, b, m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자, 먼저 해야 될 게 여기 이런 말 있죠. a가 음수, x 앞의 개수가 음수라는 얘기죠. 왼쪽.
루트 앞에 뭐 음수 아래로. 그러니까 시작점의 위치는 이거를 0 만드는 쟤를 0 만드는 x값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10, b 이렇게 되겠네요. 시작점이. 근데 a가 음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좌표점은 양수이긴 해요. 됐죠? 근데 뭐 어찌 되었든 이 시작점이 찍혔다는 가정하에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로 가는 무리함수 그래프예요. 이렇게. 근데 이 무리함수를 이 범위에서 잘라놨죠? 마이너스 3, 3. 그럼 생각하면 이런 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려지죠. 여기서는. 정의가 안 되잖아. 정역 범위가 정의되지 않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주지 않을 테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미리 자르셔야 될 겁니다.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날 때고 여기 안에서 최대값 여기 있네요. 3,1을 지나간다는 뜻이죠. 이제 정리해 봅시다. 2분의 1,0을 지나가니까 y에 0 대입하고 x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2분의 1a 플러스 10 플러스 b. 넘어가서 양변 제곱하게 되면 2분의 1a 플러스 10은 b제곱 이라는 식이 나올 것이며 3,1을 이 그래프가 지나가죠. 또 대입해 봅시다. y값 1, x에 3을 대입하면 루트 3a 플러스 10 플러스 b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도 역시나 얘가 1로 넘어가 이럴 때 정리할 때는 루트를 끼고 1과 같이 제곱하게 되면 완전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루트가 있는 것들은 루트가 있는 거는 루트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 1로 넘기는 게 나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루트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리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양변 제곱하게 되면 3a 플러스 10 얘는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됐죠? 근데 봐봐. 이 식을 b제곱이라고 해서 이걸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해결이 되는데 여기는 아직도 b가 남죠. 여기는 a에 대한 관계식, 얘는 b. 그러면 좀 정리가 안 되잖아. 이 식을 a로 정리합시다. 넘긴 다음에 2분의 1a는 b제곱 마이너스 10. 양변에 2를 곱하면 a는 2b제곱 마이너스 20. 얘를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러면 3, a 자리 대신에 2b제곱 마이너스 20 플러스 10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분배하면 여기가 이제 6a 제곱이죠. 이 길로 넘어오면 5a 제곱, 5b 제곱이 남고 그다음 b에 대한 1창 여기 넘어가면 플러스 2b 그럼 상수항 계산합시다. 여기서 마이너스 60 플러스 50 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50이 남고 이 길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51 0 이렇게 되네요. 인수분해가 되나요? 51이 뭘로 인수분해하면 이거 되죠? 일단 얘는 5하고 1일 테고 여기는 51은 안 될 테고 3월에 합분하면 3하고 7이죠? 그것도 안 될 텐데 7, 3 3하고 13이죠? 51 3하고 17 네.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5분의 17 그리고 3 b값이 약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얘는 아니겠죠. 얘입니다. b값 3 그럼 b값 3을 좀 계산하기 편하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3의 제곱 9 18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 그래서 A값은 마이너스 2, B값은 3. 뭐 남았죠? 최소값. 여기다 식을 집어넣어야죠. 식 A값 마이너스 2, B값 3 여기다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더하기 3. 이런 그래프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x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그때 최소값 m이 나오죠. 대입하면 m.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16 플러스 3. 그럼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m의 값은
마이너스 1. 다 더하게 되면 0 이렇게 되겠네요. 무리함수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k의 위치관계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일단 시작점의 위치를 찾읍시다. 마이너스 2분의 3, 0. 그림은 여기서 그려지는 거죠. 이쪽에서 그릴게요.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쯤 있어요. 거기서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있죠. 얘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k인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y절편이 기울기 1이고 y절편 1인 직선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직선이 여기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는 뜻이죠. k값에 따라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저기 있는 무리함수와 여기 있는 직선은 만나지 않죠. 위치관계가. 3번에 대한 해당일 거예요. 근데 좀 더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됐을 때가 한 점에서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가 되고 좀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나죠. 여기 좀 신경 쓰셔야 될 게 계속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나갔을 때가 두 점에서 만나는 마지막 위치가 되고 밑으로 더 내려가면 다시 오른쪽 위에서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며 계속 한 점에서 만납니다. 어차피 얘는 이쪽을 뽑고 얘도 이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점에서 만나긴 할 거죠. 그럼 결국은 안 만나는 케이스는 여기 있고 만나서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는 여기 접할 때 또는 이 점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밑에 내려왔을 때 두 가지 케이스죠.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나고 더 밑으로 내려왔을 때 한 점에서 만나고 그다음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접할 때와 여기 있는 점 마이너스 2분의 3, 0을 통과하기 그 사이를 움직이면 두 점에서 만난다가 성립해요. 결론은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냐면 접한다의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여기. 이게 기준이 된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을 먼저 풀어요. 2번. 한 점에서 만난다. 얘가 기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럼 아까 말했듯이 언제 한 점에서 만나냐면 두 가지 포인트에서 한 점에서 만나죠. 첫 번째,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나요. 두 번째는 여기죠. 마이너스 3분의 2. 아이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 점을 통과하는 상태에 더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한 점에서 만날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3, 0이라는 점을 저 직선이 지날 때보다 k값이 더 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케이스에서 한 점에서 만나겠죠. 일단 접할 때 봅시다. 접할 때면 얘랑 연립해야 되잖아요. 그림으로 접하는 위치를 찾을 수는 없다고 그랬죠. 루트 2x 플러스 k 3 얘랑 x 플러스 k가 서로 같아질 때겠죠. 교점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연립해서 교점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2x 플러스 3 얘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넘어갑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2를 바깥으로 빼내면 k-1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둘의 그래프를 연립했더니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최대근이 2개. 최대근이 2개라는 얘기는 두 그래프가 최대한 2개의 교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지금 접한다라는 뜻은 한 점에서 만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점이 1개, 판별식이 0이 된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중근을 가질 때, 접할 때. 그렇죠? 근데 여기 x 앞에 겠죠. 짝수가 있네요. 그럼 짝수의 판별식이니까 4분의 d를 씁시다. 그럼 반의 제곱. k-1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1이랑 a는 1이고 이제 c를 곱하면 되죠. k제곱 마이너스 3 0
분배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 얘랑 지워지죠? 따라서 k값은 2가 됩니다. 그럼 접할 때 여기서 접하고 있잖아요. 여기 좀 그림이 작아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접하는데 그 접할 때 이 직선의 y절편 k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2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위치, 여기 직선이 y축과 접한 이 위치가 k값이 2인 상태라는 얘기죠. 그럼 1번 답은 나왔네요. 1번 답은 저절로 나왔죠? 1번 답은 미안합니다. 3번 답. 3번 답은 저절로 나왔죠. 만나지 않으려면 k값이 이 직선의 y절편이 2일 때 이 곡선과 한 점에서 만남으로 k y절편이 2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안 만나겠지. k값이 2보다 크다. 그러면 안 만난다. 네, 3번은 정답이 됐고. 자, 이거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k값이 2일 때, 한 점에서 만난다. 근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이 접하는 케이스 말고 이런 케이스도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 기준은 이걸 통과할 때, 이 직선이 얘를 통과할 때가 두 점에서 만날 때고, 걔보다 더 밑으로 k가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한 점에서 만날 테니까, 이제는 이 점을 통과할 때 직선의 관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직선이 이 점을 통과할 때, 두 점에서 만나죠? 이 점을 통과할 때니까 이 점을 지나가겠죠? 그럼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y의 0, x의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k. 따라서 k값은 2분의 3.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분의 3,0이라는 점을 지날 때 그때 이 직선의 y절편의 위치 k값이 2분의 3이라는 얘기예요. 걔보다 더 밑으로, 여기 있는 k값은 어쨌든 얘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야 한 점에서 만날 테니까. 그럼 1번의 정답은 k가 2일 때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나며 또는 이쪽이죠. k값이 이 2분의 3보다는 작을 때, 그렇죠? 아래로 내려올 때, 여기가 2분의 3이거든요. 걔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야 이렇게 되면서 안 만나게 되겠죠. 한 점에서밖에, 여기서 안 만나고 두 점에서 안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번 정답은 이렇게 되고, 그럼 저절로 또 1번으로 답이 나와요. 자, 1번은 두 점에서 만날 때잖아요. 그럼 한 점에서 접할 때 인 k값 2보다는 더 밑으로 내려왔어야 되죠. 근데 여기 두 점에서 만날 때 k값이 얼마냐면 2분의 3일 때까지는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일단 k값은 2보다 작아야 돼요. 2가 되면 한 점에서 만나고 2보다 작아야 두 점에서 만나죠. 단 2분의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0을 통과할 때 k값이 2분의 3이었으니까 2분의 3까지는 가능해요.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죠. 어차피 이 점을 통과해서 2분의 3이라는 k값의 위치를 잡아도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니까요. 걔보다는 더 위로 가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다. 1, 2, 3번이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기준이란 거죠. 접할 때와 그다음에 이 점을 통과할 때. 얘네를 잘 기준을 잡고 위냐 아래냐 그 사이냐를 가지고 한 점이냐 두 점이냐 뭐 안 만나냐가 결정이 된다는 뜻이죠. 그나마 무리함수가 조금 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나마 무리함수가 좀 헷갈리는 파트가 여기예요. 이 정도가 헷갈리는 겁니다. 이거 빼놓고는 딱히 이렇게 대단히 헷갈릴 게 없어요. 여기 있는 문제 맨 위와 맨 아래 풀어보세요. 위치관계 한 점에서 만나는 거와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그림을 좀 먼저 그려봅시다. 시작점의 위치는 3분의 1,0이 되며 그래프는 왼쪽 위로 가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시작점의 위치가 3분의 1,0 왼쪽 위로 가는 그래프. 왼쪽 위로 가는 이런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있으니까 오른쪽 아래로 45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네, 얘가 기준이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얘랑 접할 때. 그럼 접하는 케이스 둘을 일단 연립하라고 그랬으니까 루트 1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 플러스 k 양변 제곱 1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일로 넘기면
x제곱 그래서 뭐 이렇게 갑시다. 어차피 2로 묶이질 않으니까 이렇게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0. 자,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니까 2차 방정식의 실근이 하는 게 이 케이스. 판별식 0이 된다. 좀 저거 제곱하게 되면 이거 제곱이죠. 일단 쓸까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0 전개 4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9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 없어지고 12k가 13 따라서 k값은 12분의 13. 그러니까 이게 접할 때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의 k값이 12분의 13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y축이 여기 있다면 예를 든 겁니다. y축이 여기 있다면 여기 있는 k값의 위치가 요때 k값이 12분의 13이라는 뜻이죠. 그다음 좀 더 밑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됐을 때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럼 이 직선이 여기를 통과할 때겠네요. 그럼 이 케이스를 찾아본다면 저 직선에다가 3분의 1,0을 대입하죠. 0,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k. 따라서 k값은 3분의 1. 그럼 그때 k값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 직선이 이 3분의 1,0을 통과할 때 그 직선의 y절편값, k값. 이게 3분의 1. 됐습니까? 그럼 1번. 두 점에서 만날 때 1번의 정답.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나려면 여기. 두 점에서 만나죠? 그리고 이렇게. 이거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만나야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한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니까 요 사이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건 가능, 얘는 불가능. 그래서 여기 있는 k값 3분의 1이었죠?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작다. 12분의 13보다는 작다.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제 한 점에서 만날 때 2번.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났죠? 여기. k가 12분의 13일 때. 또는 그게 아니면 아예 밑으로 뚝 떨어지면 됩니다. 아예 밑으로 뚝 떨어진다는 얘기는 요 k값보다 더 밑에 있을 때. 그럼 k값이 3분의 1보다 더 작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럼 3번. 만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만나지 않을 때는 이 접할 때보다 더 위로 가면 안 만나죠. 접할 때는 한 점에서 만나고 이거보다 더 위로 가게 되면 아예 안 만나게 되죠. 그래서 k값이, 접할 때 k값이 아까 12분의 13이었으니까 12분의 13보다 크면 그때는 만나지 않는다. 자, 다음 저 무리함수 그래프와 이 직선이 만나도록. 근데 이 직선 보면 좀 뭔가 또 좀 의심스럽지 않니? 해담아? 뭔가 좀 이거 좀 뭔가 의심스럽지 않아? 이거 뭐가 의심스러워? 이것도 x, y를 제외한 이외의 또 다른 문자 m이 존재하잖아요. 직선 같은 케이스에서 x, y를 제외한 또 다른 문자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저 문자에 대한 항등식을 풀라고 그랬잖아. 그럼 항상 지나는 점이 존재한다고. 그럼 m으로 묶으라는 얘기예요. m으로. 그럼 x 더하기 3. y가 넘어와야 되죠? 항등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y는 0. 그럼 m의 값에 관계없이 이 그래프 항상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3,0을 항상 지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립니다. 얘는 마이너스 2,3을 지나며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갑니다. 마이너스 3,2라는 점을 지나며 여기쯤 되겠죠? 오른쪽 아래로 갑니다. 조금 자세하게 그리려면 이게 y절편 있죠? x가 0일 때 y값. x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0,1을 지나가네요.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0,1이 되고요. 이 위치가. 뭐 이런 형태, 오른쪽 아래로 가는 저런 형태 그래프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이 직선은 마이너스 3,0이라는 점을 지나간답니다. 마이너스 3,0이면 여기쯤에 있겠죠?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인데, 그 점을 지나가는 직선과 이 그래프가 만나도록 이렇게 되면 만나죠. 안 만나요. 그치? 안 만나잖아. 그럼 언제부터 만나? 이 점을 통과할 때부터 계속 만나. 근데 계속 만나? 언제까지 계속 만나? 여기 언젠가 접할 때 있겠죠. 이 무리함수가 구부러지는 곡률보다 직선이 밑으로 내려가는 기울기가 훨씬 더 이쪽으로 가면 급해져요. 그럼 딱 접할 때, 그 다음부터는 접하는 밑으로 가면 얘는 천천히 내려오는데 얘는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죠. 결국은 접할 때, 그렇죠? 또 언제? 이 점을 통과할 때. 이 사이를 움직이면 만나네요. 저 직선이. 그럼 여기는 쉽잖아요? 여기는 뭐 크게 어렵게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마이너스 2,3을 이 직선이 지난다. 그래서 대입하는 거죠. 3,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죠. 마이너스 2m 플러스 3m. 따라서 m의 값은 1, 3. 네. 그렇고요. 그럼 여기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럼 당연히 연립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4 더하기 3과 mx 플러스 3m을 연립한다. 여기서 좀 귀찮아요. 아까 말했지만 이 루트를 끼고 제곱하게 되면 얘도 제곱 되면서 루트가 없어진 걸로 보이지만 얘네 두 번 곱하다 보면 또다시 루트가 나와서 문제가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얘를 일로 남기는 게 나아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는 mx 플러스 3m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양변 이렇게 제곱하는 거죠. 그럼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고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바깥으로 나오겠죠? 2x 플러스 4. 여기를 제곱하는 겁니다. 항이 3개짜리 제곱한다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건 mx, x가 있는 항과 그 다음에 x가 없는 항 3m 마이너스 3. 이렇게 항을 2개 보시고 요거를 이렇게 제곱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걸 제곱하게 되면 m제곱 x,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값을 2번 하죠. 그럼 플러스 2m 3m 3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6이 나오죠. 6m m-1x 이거 제곱한 것 플러스 9m의 제곱 마이너스 18m 플러스 9. 네. 이렇게 되겠죠. 넘깁니다. 이렇게. 그럼 m제곱 x 동량 처리돼요. 이가 1로 오죠. 그러면 여기 있는 6을 2 곱하기 3으로 봅시다. 그럼 플러스 한 다음에 2를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얘는 3m이 분배되니까 3m 제곱 마이너스 3m 이게 1로 넘어서 2를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마이너스 1 x 플러스 9m의 제곱 마이너스 18m 넘어와서 플러스 5는 0. 우리는 접하는 케이스에 지금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남은 거는 이거의 판별식 반의 제곱 3m 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m 제곱 9m의 제곱 마이너스 18m 플러스 5 0. 그죠? 반의 제곱 ac. 자, 분배. 이게 항이 역시나 이제 항이 3개짜리 이거 제곱 9m의 4제곱 배운 대로 합시다. 항 3개짜리 제곱항식 이거 제곱하면 플러스 9m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얘랑 곱한 것. 그럼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6에 2배 하게 되면 마이너스 12m 세제곱
얘랑 곱한 것 플러스 3m 거기다 2배 하면 플러스 6m 얘랑 곱한 값의 2배 마이너스 6m의 제곱 마이너스 9m의 4제곱 이거 분배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18m 세제곱 다시 분배하면 마이너스 5m의 제곱 0 얘랑 지워지고 남은 숫자를 계산합시다. 3차가 여기랑 여기가 있죠? 그러면 6m의 세제곱 2차가 여기랑 여기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1m에 플러스 9m 하면 마이너스 2m 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 이건 3차고요. 이렇게 자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0만드는 이건 m에 대한 3차식이니까 3차 반응식을 풀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럼 뭘 집어넣어서 0 만들어야 되죠? 1은 아닐 것 같고 네, 1은 마이너스 1도 아니겠죠? 네, 2 이거 뭐 집어넣으면 0 되죠? 해보신 분 뭐 집어넣으면 0 돼요? 한번 해봅시다. 이상해져서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지금 우리는 실수 m의 최대값만 구하면 되네요. 실수 m의 최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m이라는 게 이 직선의 기울기죠. 이 마이너스 3,0이라는 점을 통과하는 직선 중에 기울기 m의 최대값 구하는 거잖아요. 얘랑 만날 때. 그럼 이쪽이 기울기 m의 최대값이죠. 그 다음부터 점점점 m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기울기값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짓이었네요. 쓸데없는 짓 했죠 지금. 근데 혹시나 나중에 이게 좀 식이 너무 복잡해져서 그런데 만약에 얘랑 만나는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것도 하긴 해야 됩니다. 지금 얘기했던 이 범위 있죠. 연립해서 푸는 얘랑 연립해서 접하는 케이스 이걸 이제 풀긴 풀어야 되는데 지금 식이 너무 불편해서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하게 처리가 되지라고 했더니 여기 보니 밑에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좀 안 맞고 나중에 인수분해 좀 쉽지 않은데 뭐 상관 크게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m의 최대값만 구하면 되니까 m의 최대값은 아까 이 값이었죠. 네, 3. 약간 노란색에서 벌써 끝났어요. 이쪽 흰색은 지금 의미상 문제 의미상 크게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m이 3이 정답이에요. 개념적으로 앞쪽과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역함수를 구하라면 xy를 식을 x로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xy를 뒤바꾸거나 아니면 xy를 뒤바꿔놓고 식을 y로 정리하거나 그러시면 역함수가 나온다라는 표현인데 이것도 역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거예요.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이차 함수가 나와요. 근데 이차 함수는 역함수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 성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만 해야 되는데 2차 함수는 그렇지 않아요. 무리함수는 그렇죠.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기만 합니다. 근데 2차 함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2차 함수의 무리함수의 역함수인 2차 함수를 찾아주고 나면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정역의 범위를 보통 정역의 범위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나 왼쪽에서만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성립하고 그 축을 띄고 양쪽에서는 1대1 대응이 성립하지 않지. 증가다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지? 알겠나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설정이 좀 필요하다는 것. 네. 그럼 연습 문제를 가볍게 한번 봅시다. 가볍게 여기 뭐 이런 것들. 다음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자. 보통 역함수 구하라 하면 fx라고 되는 식은 의도적으로 y로 바꾸는 게 낫다고 그랬죠. 근데 뭐 식이 y로 써 있으니까 표기법상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f 땡땡 주어진 함수 f를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x, y를 뒤바꿔라. 이게 x, 이게 y로 바뀐다. 이렇게 됐죠? 이 역함수를 구한 겁니다. 이 식을 y로 정리해야 되니까 넘깁니다. 넘겨서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우변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 식을 y로 정리하고 있죠? y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근데 이건 포물선이잖아.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에요. 위로 볼록한 포물선. 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축은 2에 있네요. 다 일리 없잖아. 양쪽을 다 합치면 증가함수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1대1 등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위치를 잡아줘야 돼. 위치를 잡으려면 x의 범위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 축의 위치를 역함수에서 x의 범위를 찾으려면 원함수에서는 치역의 범위를 봐야 돼요. 이 치역의 범위는 얘가 시작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1,2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디로 가냐면 왼쪽 위로 갑니다. 그렇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있고 왼쪽 위로 가잖아. 그럼 치역값은 항상 y가 2보다 커 나왔죠. 이 치역이 여기서는 정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는 이 이차함수의 이 함수의 역함수인 얘를 그릴 때는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저 치역 범위를 x로 바꿔서 정역 범위를 잡아줘야 돼요. 이 이상의 그래프를 그려야 역함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저렇게 정역 범위를 설정하려면 원래 그려진 그래프의 치역 범위를 봐야 된다. 그래야 어느 쪽을 그릴지를 판단한다. 그럼 여기를 그리겠다는 얘기죠. 여기를 그리겠다. 자,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해 볼까요? 마이너스 1,2면 여기쯤에 있어요. 이 점을 통과하며 이렇게 되는 그래프였다는 얘기죠. 걔를 yx 대칭 이동합니다. 왜? 역함수 구하려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xy가 뒤바뀌니까 2, 마이너스 1이 되죠. 여기쯤. 2,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나면서 요거 따라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려질 거라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딱 접어 넘기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겠죠. 그림을 봐도 이해되지만 그림을 안 그리고도 충분히 우리는 해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역함수를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리시오. 2번만 일단 해볼게요. 1번은 아까 비슷한 문제를 했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하고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뜻이죠. 이게 함수 f, y는 루트 6-3x 플러스 1. 이 함수의 역함수 x는 루트 6-3y 플러스 1. 이거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6-3y. 다시 이 식을 넘기죠. 3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넘어가면 플러스 5. 양변 3으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제곱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5. 자, 이게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한 겁니다. 다만 이 그래프는 시작점의 위치가 2,1이며 왼쪽 위로 가죠. 그럼 치역에 보면 위로 가니까 이 시작점보다는 다 위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시작점의 y좌표인 1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은 위치에서 그려질 텐데 여기 시작점의 y좌표가 이쪽에서는 정역 범위가 되죠. 그래서 x가 1 이상에서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대략 그리게 되면 여기 아까 시작점 위치가 어디였냐면 2,1이었죠. 그럼 쟤를 분명히 yx 대칭 이동했을 테니까 1,2가 1,2 여기 점을 기준으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의 축의 오른쪽을 그리는 뜻이에요. 그렇죠? 위로 볼록한 포물선의 축의 오른쪽을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계식은 이렇게 구해졌고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지리라 예상이 되는 거죠. 됐죠? 좀 자세히 그리려면 이런 위치를 좀 잡아주면 물론 좋겠지. 지금은 안 잡아도 상관없는데 혹시나 나중에 필요하면 그냥 절편이잖아요. x절편. y가 0일 때 x값. 루트 6-3x가 마이너스 1이 될 때겠네요. 이로 넘어가면 양면 제곱하면 6-3x 1, 3x는 5, 따라서 x는 3분의 5. 여기가 3분의 5,0이라는 점이 되겠다. 뭐 이 정도만 해주면 굉장히 자세한 그래프가 된 겁니다. 자, 뒤에 있는 문제 중에 역시 맨 위와 맨 아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함수 fx가 그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로 하는데
gx의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간답니다. 그럼 이런 뜻이죠. 함수 g에다가 x의 2를 집어넣으면 그 함수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라는 뜻이니까 이건 의미상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쓰긴 썼지만 실제로는 이런 표기와 다르지 않죠? 이렇게 함수 f의 역함수에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따라서 함수 f에 역함수기 없애면 이 두 개의 자리가 맞바뀌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원함수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럼 함수 f에다가 여기다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함수값은 2가 나온다. 그다음 마이너스 1을 대입해라.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2. 양면 제곱하면 4. 마이너스 4 플러스 2. 따라서 a 값은 8. 그럼 저 식은 y는 루트 2x 플러스 8. 이 그래프죠. 그 그래프랑 역함수 그래프에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찾으시오. 이건 저번에도 하지 않았나요?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찾을 때는 둘을 연립하지 말고 주어진 함수와 y는 x를 연립하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 이해되죠? 얘네들 연립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어차피 얘네 둘은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두 그래프가 지나는 점도 당연히 y는 x가 같이 지나갈 거기 때문에 그 교점을 찾으려면 얘네들이 연립하시면 돼요. 그럼 루트 2x 플러스 8 교점 찾으려면 연립해야 되니까요. x 갖고 양변 제곱하면 2x 플러스 8 x제곱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인수분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따라서 x값은 4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이게 두 개가 다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무리함수가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기본적으로 저 루트 안에 들어있는 2x 플러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려지죠. 그럼 얘가 1로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둘 다 마이너스 4보다 큰데? 네, x에다 4를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은 2, 4, 8 y는 4가 y는 네. 얼마 나오나? 16, 4 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2 그러니까 무리함수가 그려질 때 마이너스 4,0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 이렇게 y는 x 대칭 만나는 교점은 여기 그죠? 그럼 여기 역함수를 그리다 보면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만나는 교점 위치가 1사분면에 왜 놓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그래서 안 되네요. 만나는 위치가 1사분면이 돼야 되기 때문에 4,4가 정답입니다. 선생님, 이게 왜 이런 답이 왜 나오는 겁니까? 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대학교 때 배우겠지만, 무연근이라는 거예요. 무연근. 무연근이 뭐냐면, 왜 웃어? 무연근이 뭐냐면, 관련이 없는 근이라는 뜻이에요. 무연근, 관계가 없는 근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나타나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 무리방 정식을 푼 거거든요. 루트가 들어있는 무리식을 풀어낸 무리방 정식을 푼 거예요. 맞지? 이거를 풀고 싶었던 거지, 정확히 말하면. 말을 잘해야 된다. 얘를 풀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 무리방 정식 풀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양변을 제곱시켰던 거예요. 제곱시켜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나와 있는 x값 2랑 x값 마이너스 2는 뭐를 만족하는 글이냐면 여기 있는 무리식을 만족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두 개의 근 중 x값 4와 x값 마이너스 2 중에 봐봐. 여기다 숫자를 대입한다고 쳐보자. x에 4를 대입해봐. 여기다 4를 대입하면 루트 16은 4. 근데 x값 중에 마이너스 2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2 여기다 대입해 봅시다. 그럼 루트 4는 마이너스 2 하다 보니까
위에 거는 의미가 맞는데 아래 거는 의미가 안 맞죠, 지금. 모순이잖아. 루트 4랑 마이너스 같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답이 분명 두 개인데 왜 하나는 답이 되고 하나는 답이 안 되나요? 그러면 네가 푸신 답은 2차 방정식의 해지 무리 방정식의 해가 아니기 때문에 구하는 두 개 답 중에 답이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잘라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문용어로 무연근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근. 실제 내가 구하고자 했던 근이 아닌 다른 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무연근의 개념을 안 배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죠. 마이너스 4,0을 지나면 오른쪽 위로 가는 무리함수. yx 대칭이동하게 되면 당연히 그림이 이렇게. 만나는 교점은 당연히 1사분면에 있겠구나. 따라서 x값이 음수이면 말이 안 되므로 이 답만 정답이다. 그래서 4,4가 우리가 원했던 정답이다라고 그래프를 보고 찾아야 되지만 뭐 무연걸 안 배웠듯이 안 배웠지만 이렇게 숫자 한번 이렇게 대입해 보시면 되고 안 되고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저 정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유리함수 중단원 연습 문제 3번이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보다 이게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생각보다 복잡해 보입니다. 얘랑 같게 만들려면 왼쪽에 있는 분모를 통분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통분할 때 보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4, x 플러스 9 총 4개로 통분해야 되는데 각각 2개씩 가지고밖에 안 가지고 있죠. 그럼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 x 플러스 4랑 x 플러스 9 얘는 x랑 x 플러스 9 얘는 x랑 x 마이너스 1 이거 통분해서 다시 4개짜리를 통분하다 보면 위에서 아마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 약분하다 보면 이 답이 나온다는 뜻인데 그렇게 풀어도 답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떤 게 좋냐면 눈치를 좀 빨리 채야 돼요. 이게 수학 문제 풀려면 눈치가 좀 빨라야 돼, 얘들아. 눈치가 빨라야 돼. 통분을? 할만한데. 좀 그런데? 이건데 왜 자꾸 분모가 이렇게 이어져 있지? 꼬리머리. 이거 부분분수인가 보구나. 우리가 배운 대로 하세요. 부분분수. 원래는 이 부분분수를 이렇게 하라고 배웠지. 앞에 있는 분모에서 뒤에 있는 분모를 뺀 거분의 분자, 가로 앞에 거 분모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모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을 처리해서 막 지울 거고 막 지우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면 또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배운 대로 보면 꼬리, 머리. 선생님이 꼬리, 머리는 다 지우라고 그랬어. 그 계산 규칙은 맨 앞에 있는 분모랑 맨 끝에 있는 분모를 곱한 거 분의 분자는 나와 있는 분자를 다 덧셈해라. 9. 이렇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따라서 A는 9가 될 테고 B가 0이면 C가 9가 되는 거고 B가 9이면 C가 0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를 보니까 어차피 상관없네요. B 플러스 1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B 플러스 C는 어차피 9가 될 테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루트 27 조합수를 계산하면 루트 39 27 플러스 9 루트 36 네, 6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면 제일 간단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 유리식에 이런 서로 똑같은 값이 나오면 그냥 얘를 K라고 이렇게 두세요. K. 그럼 얘는 X 플러스 2Y가 3ZK 2Y 플러스 3Z는 XK 곱하면 3Z 플러스 X는 2YK가 되죠. 여기 보시면 여기 X가 2개, Y가 4개, Z가 6개예요. 쭉 좌변은 쭉 더합니다. 그럼 2로 묶을 수 있어요. 묶으면 X 플러스 2Y 플러스 3Z 얘가 다 더하면 X 플러스 2Y 플러스 3ZK가 돼요. 이렇게. 근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얘 0이 아니랍니다. 이거 0이 아니랍니다. 이거 0이 아니랍니다. 이거 왜 써줬을까요? 나눌 수 있다는 뜻이에요. 0이 아닌 숫자니 양변을 x 플러스 2y 플러스 3z로 나눌 수 있다. 약분시켜요. 따라서 k값은 2가 된다.
되죠. 그럼 K2를 여기다 대입해요. 네. 그럼 뭐 K만 대입하고 나면 얘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여기다 K를 2를 대입하게 되면 X 플러스 2Y는 6Z, 그 다음에 2Y 플러스 3Z는 2Z, 그 다음에 2X, 그 다음에 3Z 플러스 X는 4Y. 네, 이렇게 되겠죠. 이거 구하는 겁니다. 이거. 그럼 결국은 저 칙을 잘 보면 어쨌든 X, Y, Z의 값을 알아야 뭔가 좀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정리가 좀 필요한데 다 더하면 좌변은 좌변대로 우변은 우변대로 다 더하게 되면 직접 계산해야 됩니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Z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그 다음에 플러스 3Z는 0. 여기는 X 마이너스 4Y 플러스 3Z는 0. 이렇게 되는 식이죠. 하나씩 지웁시다. 여기 2번과 3번을 빼시면 돼요. 2번에 3번을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3X 이걸 빼게 되면 플러스 6Y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Y 그런 식으로 얻어냈죠. 그 다음에 또 Z를 또 지워야 되니까 아래 있는 식과 위에 있는 식을 제일 먼저 계산합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곱하기 2를 해요.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2X 마이너스 8Y, 여기다 2를 곱하면 플러스 6Z. 얘네들 더합니다. 더하게 되면 3X 마이너스 6Y는 0. 그럼 얘랑 이렇게 연립하면 되겠죠. 이거 연립해야 되겠지만 위에서 아래를 한 문자로 다, 어차피 이게 연립하다 보면 다 지워지기 때문에 한 문자로 다 정리해야 돼요. X면 X, Y면 Y, Z면 Z 다 한 문자로. 그럼 좀 전에 여기 있었죠? 이거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값이 다 똑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의미는 없고 그냥 한 문자로 정리한다. 그냥 한 문자로 더 정리해서 여기 X, Y, Z가 아닌 다 X로, 혹은 다 Y로, 다 Z로. 그럼 X는 마이너스 2Y랑 같게 되고, 그럼 여기서 또 마찬가지겠죠? X가 마이너스 2Y로 표현됐으니까 Z도 Y로 표현돼야 돼요. 그래야 X도 Y로 바꿀 수 있고 Z도 Y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Z를 Y로 정리했어요. Z가 제일 간단한 식이 어디였었냐면, 네, Z가 제일 간단한 게 얘네 둘이겠죠? 얘네 둘. 2번식 봅시다. 여기 2번식. X 대신에 마이너스 2Y를 대입해요. 그럼 2Y 플러스 3Z는 X 대신에 마이너스 2Y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Y. 넘어갑니다. 그럼 3Z는 마이너스 6Y.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Z는 마이너스 3Y가 돼요. 3Y 마이너스 2Y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Y 여기다 대입하면 4Y제곱. 그 다음 플러스 Y제곱. 그 다음 플러스 Z 대신에 마이너스 2Y. 4Y제곱. 밑에는 XY. XY면 얘랑 Y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Y제곱. 그 다음 YZ. Y랑 얘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Y. 여기 잘못 썼죠? 네. X랑 Y 마이너스 2Y제곱. Z랑 Y 마이너스 2Y제곱. Z랑 X 얘네들이 곱한 것 플러스 4Y제곱. 야, 이거 왜 이래? 이게 마이너스였어요. 그럼 얘랑 아까 얘랑 Y를 곱한 값,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Y제곱인데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 되네요. 그래서 계산 마무리. 분모는 없어지고 4Y제곱. 분자는 9Y의 제곱. Y제곱, Y제곱이고 4분의 9.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네요. 잠깐만. 이게 어디서 온 거죠?
중간에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여기서 온 거죠? 이게 여기서 온 게 맞아요? 아까 설명할 때?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중간에 방향을 틀어서 어디서 저기서 온 건지, 이제 내가 잘못된 건지 네가 잘못된 건지 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 여기까지는 됐고요. 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z 0. 아마 여기서 아마 뭐 z를 지으면서 나왔던 내용이라 2y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플러스 3z 0. 아마 이 밑에 있는 두 개를 정리하다 나온 것 같은데 x 마이너스 4y 플러스 3z 0. 요거 두 개 연립해서 위에서 아래를 이제 뺀 거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6y. 그러네. 내가 잘못했네. x가 2y네요. 네, 내가 잘못했어요. 맞습니다. 아, 계산 잘못됐어요. 아까 그거. 미안합니다. 중간에 방향 틀면서 아마 이게 부호를 잘못 본 것 같아요. x가 2y. 그럼 x 2y를 또 집어넣어서 마찬가지로 z로식을 z는 다시 또 y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z 나온 식 중에 좀 비교적 단순하게 뭐 요거였다고 칩시다. 여기다가 x 대신에 2y를 대입해요. 여기다가. 그럼 2y 마이너스 4y 플러스 3z 0. 그럼 3z의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y 이렇게 되죠. 따라서 z는 3분의 2y예요. 그러니까 y는 그냥 y고 x하고 y하고 z는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다가 다시 쭉 집어넣으면 xy 얘랑 곱하면 2y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y와 z 마이너스 3분의 2y 제곱 그 다음에 zx 얘랑 곱하면 플러스 3분의 4y 제곱 그 다음에 4y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9분의 4y 제곱. 그래서 y 제곱을 다 지우고 분모 분자에 9를 곱하게 되면 18 마이너스 6 플러스 12 36 플러스 9 플러스 4. 네, 20에서 6을 뺐으니까 14가 남고 30에서 6을 뺐으니까 24가 남고 여기는 13을 더하게 되면 49. 네, 이렇게 되겠네요. 24분의 49. 약분은 안 되죠? 네, 저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보통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여기는 이 말을 뭘 쓴 거죠? 네. 여기는 이 말이 크게는 이런 의미로 말하죠. x 대신에 x-a를 대입해야 되고 y 대신에 y-b를 대입해야 되고 그럼 둘의 그래프는 같고 그래서 y 대신에 y-b를 대입하고 x 대신에 x-a를 대입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 x-a 플러스 1 이걸 넘긴 다음에 y는 x-a-3분의 2x-2a 플러스 1에다가 이게 로 넘어가면 이제 플러스 b가 되니까 이 분모와 똑같은 분자를 두시되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걸 안 풀 거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통분시켜 보면 b 플러스 2x 나머지 정리하다 보니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플러스 마이너스 ab 그다음 플러스 1 마이너스 3b 쟤랑 같다는 뜻이니까 여기 있는 이쪽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3 얘가 저기는 분모 1과 같아야 되죠. 여기가 정리되면 이렇잖아요. 얘가 x 마이너스 a 플러스 3
저 분모가 같아야 되니까 a 플러스 3의 값이 1.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여기 있는 이 b 앞에 있는 개수, x 앞에 있는 개수 b 플러스 2가 저기 있는 3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b 플러스 2는 3과 같다. 따라서 b는 1이다. 이렇게. 그 a에 마이너스 2, b,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 값이 여기 있는 4가 나온다. 혹시 이렇게 푸셨나요? 아닌가요? 어떻게 푸셨나요? 제일 좋은 풀이 하나 있는데. 네, 연재 어떻게 풀었나요? 점을 옮겨서. 어떤 점? 네.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저 말이 저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이렇게 풀면 좀 전까지 풀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를 움직인다 생각하지 마시고 점을 움직인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포물선은 꼭지점, 그 다음에 원은 중심, 여기는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 그럼 여기 점근선의 교점, 이 그래프를 F라고 이 그래프를 G라고 합시다. 함수 F의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려면 3,2가 되죠. 근데 걔를 이 함수 F 자체를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이 점근선도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점근선의 위치가 3 플러스 A, 2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 이 점근선의 좌표와 결론은 얘랑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 있는 점근선의 좌표인 1,3과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플러스 A가 1이 돼야 되므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다음 B 플러스 2가 3이 돼야 되므로 B 값은 1이 나온다. 이렇게 푸셔야지 아까처럼 풀면 그냥 자기 발에 자기가 걸리는 꼴이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풀어도 푼 게 아닙니다. 함수 F의 정의역과 치역이 같다. 정의역 치역이 같다는데요? 유리함수잖아요. 유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은 누가 결정합니까? 만약 함수 fx가 쉬운 걸로 그냥 문자 없이 이렇게 써졌다고 칩시다. 됐죠? 정의역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럼 뭐가 되죠? 치역의 범위를 구하시오. 정의역 치역을 유리함수에서 빨리 찾아내려면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시면 돼요. 점근선의 교점이 니은자 공식 1,2가 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x값 1, x값 2를 y값 2를 기준으로 그래프와 얘네를 안 만나는 거잖아. 얘네랑 안 만나니까 이러한 x나 이러한 y값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럼 정의역은 얘 빼곤 다 가질 수 있다는 뜻. 그래프가 양쪽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y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결론은 이 그래프의 정의역과 치역을 알고 싶으면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걸 풀다 보면 얘는 정의역 치역이 같지 않죠. x, y가 틀려서 같지 않은 게 아니고 범위가 다르다는 뜻이야. 얘는 x를 뺀 모든 실수값을 갖고 얘는 y가 2를 뺀 모든 실수를 갖으니까 여기 안에는 1이라는 값이 존재하는데 여기는 1이라는 값이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되면 정의역 치역이 같지 않겠죠. 결론은 그래프의 정의역, 유리함수의 정의역 치역을 구하라는 얘기는 점근선의 교점을 빠르게 찾아내라는 뜻이죠. 점근선의 교점, 이게 0이 된 x가 마이너스 a분의 1, 분모, x 앞에 있는 개수를 분수 형태로 쓰면 되죠. a분의 b.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결국 따지고 나면 그럼 x는 마이너스 a분의 1이 아닌 모든 실수, y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아닌 모든 실수. 정의역 치역이 일치하려면 얘네들이 같아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a분의 1과 a분의 b가 서로 같으면 둘은 똑같은 범위로 나타날 거라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곱해보니 a는 마이너스 a, b랑 같죠. 근데 a와 b는 0이 아닌 상수라고 되어 있네요. 0이 아니니까 양변을 a로 나눠도 되지 않을까요? 0이 아니라며. 양변을 a로 나눕시다. 그럼 얘는 1이 남고 얘는 마이너스 b가 남죠. 따라서 b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1. b값이 구해집니다. 됐죠? 네. 그럼 이 점의 좌표, 점근선의 좌표가 마이너스 a분의 1, a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그래프의 이 두 그래프의, 아니, 이 함수 f의 두 점근선의 교점, 이거죠? 얘가 이 직선 위에 존재한다. 이제 남은 거는 이걸 대입만 하시면 되겠네요. 직선 위에 존재하니까 당연히 대입해야 되겠죠. y좌표에 얘를 대입하고, x좌표에 얘를 대입하고, 네, 양변에 a를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3a. 3a는 1, 따라서 a 값은 3분의 1. 이제 b 값까지 구해야 되죠? 그럼 a 값은 3분의 1, b 값은 마이너스 1. 둘을 더하세요. 그럼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3. 정답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집합에 대한 개념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죠. 일단 표기법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A라는 집합은 이게 원소죠. 이거는 조건제시법이잖아요. 주어진 집합 A의 원소를 직접 보여주는 게, 이렇게 쭉 써주는 게 아니고 힌트, 그 성질을 가지고 집합 A 원소를 찾는다. 그래서 바 앞에, 이 줄 앞에 있는 얘가 원소가 되죠. 원소가 순서쌍이네요. 근데 뒤에는 xy 관계식이 나온다는 얘기는, 관계식이라는 얘기는 이 점의 좌표가 집합 A 원소라는 뜻이죠. 근데 점을 만족하는, 이 관계를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관계식을 보니까 유리함수네요. 유리함수를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 아, 이거 쌍곡선이겠구나 라고 빠르게 생각하셔야 되죠. 그럼 어떤 쌍곡선이냐? 마이너스 4,2라는 점근선을 가지는 쌍곡선이겠죠. 이게 점근선의 교점. 자, 그리고 근데 이제 남은 건 얘죠. 이걸 좀 더 분석하기 전에. 얘도 점의 좌표. 뭐의 점의 좌표? 이걸 만족하는 점의 좌표. 이건 직선이잖아요. 직선을 만족하는 점의 좌표라는 얘기는 그냥 말 그대로 직선이라는 얘기죠. 얘는 0,2를 지나며 y절편이죠. 기울기 값이 a인 직선. 이런 뜻입니다. 근데 두 개 그래프에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만나지 않는다. 두 그래프에 공통된 공통된 원소, 달리 말하면 공통된 점은 없다. 그럼 공통된 점이 없다는 얘기는 둘이 만나는 일은 교점이잖아. 두 그래프의 공통된 점, 교점. 교점이 없다. 만나지 않는다. 자, 그러려면 이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점근선의 교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이니까. 근데 그 점근선의 교점이 아닌 그래프 자체를 그릴 때 우리가 보통 표준형으로 바꿨잖아. 이거를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분모랑 똑같은 걸 쓰고 개수 맞추고 뒤에 뭐 플러스 1 나오려면 7 빼주고 뭐 이랬잖아요. 만들었더니 이게 x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7 플러스 1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였는데 이런 과정도 이제 좀 연습이 좀 이제 여러분이 되셨으니까 조금 줄입시다. 이 과정도. 점근선에 이게 표준형 갖고 이걸 가지고 표준형 받고 싶은 거잖아. 그럼 점근선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당연히 분모는 x 플러스 4 분의 뒤에 2가 붙는 건 당연하죠. 이건 당연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분자가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다 떨어뜨리고 찢었더니 이제 찢어지지 않는 상수값이 뭐 남는지가 중요한데 이 상수를 찾으려면 여기 분모가 0이 된 x값이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4였죠. 그 x값 마이너스 4를 분자에 대입하시면 이 분자값이 나와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좀 쉽게 표준형을 빠르게 이렇게 쪼개지 않아도 구할 수 있긴 합니다. 약간의 팁이죠.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약간의 팁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4,2를 그립니다. 이렇게. 그 분자값이 음수이므로 2사와 4사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이겠죠. 물론 여기가 좀 뭐 어디를 지나가 중요하긴 할 텐데 뭐 x에 0 집어넣으면 4분의 1 양수를 지나가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지나가긴 할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지나갈 겁니다. 근데 얘가 중요한 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릴 그래프는 0,2라는 점을 지나며 여기죠. 기울기 a짜리 직선이에요. 얘랑 만나지 않아야 되잖아. 아이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얘랑 안 만나야 돼. 안 만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만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만납니다. 양수면 안 만나겠죠.
그치? 그다음 음수가 양수여도 직선이 만나요. 지금 직선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멈춘 것 같은데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안 만나긴 해, 이렇게 되면.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만나. 안 만나다가 언제 만나냐면 이렇게 되면 안 만나겠죠? 지웁시다. 근데 기울기가 양수라고 해서 다 안 만나는 건 아니에요. 기울기 양수 중에 이렇게 되면 얘랑 접하기도 하고 좀 더 기울기 양수가 되면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 계속 안 만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만나려면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되면 안 만나요. A의 범위를 지금 실수 A의 범위, 이 직선의 기울기의 범위를 찾는 거죠. A가 0이 되면 안 만나. 이게 점근선이 되니까. 근데 위로 좀 올라가면 안 만나. 안 만나다가 언제까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직선이 이 점을 통과하되, 보세요. 이 점을 통과하되, 요렇게, 좀 더 가야 되네요. 네.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되면 만나죠. 그치? 이렇게 되면 만나죠? 그럼 여기 되기 전까지예요. 이렇게 접하기 전. 요 사이로 움직여야 돼요. 이 값은 같고, 이때 기울기는 안 같고. 그럼 이때 기울기가 누구냐면, 접한다. 연립해서 교점이 하나다를 이해되겠죠. 얘랑 연립한다. 2x 플러스 1을 x 플러스 4로 나눈 이 식과 ax 플러스 2의 연립식을 찾는 거죠. 여기다 곱합니다. 그럼 2x 플러스 1 분배하면 ax 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2x 플러스 8 넘기죠? 좀만 위로 할게요. 넘깁니다. ax 제곱 동량 처리하면 얘랑 없어지고 플러스 4ax 플러스 8 플러스 7 이렇게 돼요. 지금 우리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찾고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찾기 때문에 판별식 4분의 d 반의 제곱 2a의 제곱 4a 제곱 마이너스 ac 7a 그게 0과 같다. 따라서 a로 묶으면 4a 마이너스 7이 0이 되죠. 그래서 a 값은 0 또는 4분의 7이 돼요. 그렇죠? 근데 a가 0은 지금 정답이 아니잖아요? 이건 거니까. 이게 답이겠죠? 4분의 7. 그래서 a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0이 돼도 안 만나니까요. 근데 4분의 7이 되면 딱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4분의 7보다 작아야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 안 만나는 범위가 나옵니다. 유리함수와 역함수 그래프가 P, Q에서 P, Q에 대한 서로 대칭을 합니다. P-Q 값을 구하시오. 이게 그러니까 이 함수랑 역함수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대칭점이잖아요. 대칭점. 뭐 찾으란 말과 같은 사실은 뭐 찾으란 말과 같은 말이냐면 그냥 여기에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란 말과 사실은 의미상 같다고 보면 되겠죠. P, Q. 네. 자, 다시 이 유리함수 F Y는 X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5 이게 원함수예요. 역함수는 쉽죠.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얘는 놔두고 여기 부호를 반대로 바꾸자. 이렇게. 자, 근데 이 두 그래프는 이 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 관계랍니다. 그럼 여기 어차피 이 두 그래프가 말했듯이 아까도 말했던 게 일맥상통하는데 그래프가 평행이동, 그래프가 대칭이동 이런 관계를 그래프식으로 두고 문제를 풀면 문제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프 안에 존재하는 가장 핵심적인 점을 찾아서 그 점이 어떤 점에 대한 대칭 관계라는 걸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그래프의 점근선의 조합표는 마이너스 3,2죠.
여기 그래프에 이거 왜 이렇게 썼죠? x 왜 x? 네. 마이너스 2만 내려오는 거죠. 여기 있는 그래프의 점근선의 교점은 2,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이게 두 그래프가 어떤 특정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이 두 점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3,2예요. 그냥 대충 그리는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2예요.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이라고 합시다. 얘를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프, 얘를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프. 걔네가 근데 어떤 특정 점, P, Q에 대한 대칭이라는 얘기는 그 그래프에 존재하는 점근선의 교점과 이 그래프에 존재하는 점근선의 교점이 역시나 이 점에 대한 대칭이 성립한다. 결론은 이 P, Q는 두 점의 중점의 좌표가 되죠. 중점 좌표 구하는 공식은 X 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누고 Y 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P, Q가 나오네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런가요? 네. 남는 건 P에서 Q를 빼라? 야, 왜 이래? 근데 얘들아, 그냥 변명할게. 이 문제보다 이게 더 좋은 문제야. 사실. 이게 더 좋은 문제야. 선생님, 문제를 뭘 잘못 읽었냐면, 미안해요. 마음이 급해서. 지금 선생님은, 문제는 이 그래프의 역함수, 그쵸? 역함수예요. 얘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점근선의 교점인 이 점에 대한 대칭이죠. 그럼 이 점이 P 값이 2, Q 값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냥 2 빼기 마이너스 3을 해서 정답을 5를 쓰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 뜻이야. 아주 간단한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제 문제를 착각을 해서 주어진 유리함수와 이 역함수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 성립한다라고 이제 선생님은 이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두 그래프가 함수 F랑 함수 F의 역함수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구하시고 그래프를 가지고 대칭 관계를 찾으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점근선의 교점이 역시나 P, Q에 대한 대칭이 성립하더라. 그럼 P, Q에 대한 대칭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두 점의 중점 좌표가 P, Q 것이므로 이렇게 네, P, Q라는 점의 좌표가 나온다. 이 문제가 사실은 더 좋은 문제다. 하지만 문제는 아주 쉽게 이렇게 마무리된다. 이해되셨죠? 네, 괜히 쓸데